보통 학교 교육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해야 된다. 상상력이 풍부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미사여구는 많이 말을 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에 수학을 한 거예요. 기계가 없을 때는 네. 그게 그래도 조금 워킹을 했죠. 공식 외우는 그치, 빨리빨리 해갖고 효율은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네. 비참하죠,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인간만이 잘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는 길러야 된다는 거죠. 3프로TV 신과 함께 오늘은 아주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굉장히 똑똑해지는 시간 한번 마련을 좀 해봤는데, 뽀로로가 그 초통령이라고 많이 하지요. 아마 이분은 초등학생들의 아마 교육부 총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쪼총리 정도 되시는 분일 것 같은데, 아마 깨봉수학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자제분이 있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깨봉수학의 조봉한 박사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저는 그 깨봉수학을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뭐 볼 일은 없잖아요. 네. 이제 영상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봤는데 너무 목소리가 이렇게 구수하고 좋아서 그 목소리를 아이들이 좋아하나요? 이 어투를? 시골스러워서 그런가. 굉장히 저는 구수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깨봉수학 하면 이제 초등학생 뭐 자녀 있는 분들은 뭐 거의 다 아실 텐데, 네. 또 아닌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또 사람. 있을 테니까 네.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깨봉수학은 이제 어린이부터 네, 초중고 전체 수학을 네,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고 재밌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학 문제를 하나를 답을 내는 것보다는 네. 똑똑해지게 만드는 그런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깨봉이 이제 뭐 깨우치고 예, 깨쳐라. 깨쳐라. 예, 그렇죠. 봉한이와 함께 뭐 이런 느낌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될까요? 네, 깨봉 수학.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예전에 저희가, 지금도 아마 많이들 그러실 텐데, 일단 공식 외우고, 네. 수학자라는 건 이제 누가 공식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적절한 공식을 누가 잘 대입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완전 반대죠. 예. 그렇게 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데요. 성적은 네. 잘 나오는데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죠. 일단 공식을 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식들을 다 머릿속에 넣고 네. 문제가 나오면 공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풀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그 공식을 다 까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배운 것이 네. 그동안 12년 동안 배운 것 또는 뭐 대학교까지 가서 배운 것들이 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더 어려운 학문으로 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능만 보면 다 없어지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때까지만 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보통 공부를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예, 초중고를. 예. 그럼 그 이후로도 굉장히 쓸만한.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이 네.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네. 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사람들이 착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은 수능. 수능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실생활에 쓸모가 없다 이거죠. 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수학을 제대로 배우면 네. 이 세상이 원래 수학이 나온 이유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네. 사물의 원리, 네. 이러한 것들을 깨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저는 수학을 사실 좋아했거든요. 물론 이제 문과였습니다만 예. 수학이 너무 재밌었어요. 문과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인데. 그래요? 문과. 그러니까 수학이, 그러니까 문과는 좀 쉽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재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괜찮아서 대학교에 가서 대학 수학을 제가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듣는데. 문과는 정말 아무도 안 듣는데.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무슨 골드바우의 추측이니 무슨 이게 예, 수학 관련된 예, 예. 재밌는 책들이 좀 있어갖고 야 그런 거 대학 가면 좀 배울래나 싶어갖고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첫 시간부터 뭐 중적분, 정적분 뭐 이렇게 해갖고 와 계산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애들 저 무슨 저 계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몇 번 듣고 그냥 포기. 전 대학 가서 수포자가 됐어요. 원래 수학을 좋아할 뻔했는데. 예. 그 정프로님은 수학의 진미를 아시는 분이네. 제가요? 예, 그게 수학이고 계산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수학이 아니에요. 영업 잘하시는데요. 아니요. 아닙니까? 그 우리 깨봉 유튜브를 보면은 네네. 또는 깨봉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 네. 주구장창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 수학은 계산이 아니다. 수학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요? 네. 왜 저는 그래서 수학을 사실 좀 좋아할. 그러니까 진짜 좋아했는데. 수학이니까 재밌어 했던 거죠. 진짜 수학이니까. 근데 이 나쁜 그 사람들이 내 꿈을 꺾었어.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요? 네, 제가 아는 분도 네. 예일대에서 법을 전공하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모 대학 교수신데 법대. 그분이 이제 깨봉을 보고 이제 저를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수학을 배우다가 수포자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여기 이제 계산을 못 하니까. 네네네. 근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네. 보니까 미국 대학 교수가 너 수학에 대해서 재능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그런 수학이었어요. 좋아하시는 정프로가 좋아하는 수학 보고 생각하고 골드바우 추측 뭐 이런 것들 이 수에 대한 그래서 이분한테 수학을 네. 전공하라고 권유를 받았는데 네. 문제는 뭐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미 맞아요. 수학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는 수학의 트라우마, 수포자라는 트라우마가 찍혀서 맞아.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봉을 보고 이거다 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제가 느낀 수학의 장점이라고 하면 국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저는. 수학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학 수학 이전의 정표입니다. 수학을 조금 이렇게 재밌어 하니까 국어에 있어서 어떤 그 논리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에 뭔가의 이 빈틈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저는 어렴풋이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수학에 대한 이 착각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학의 착각 우리가 이제 잘못 배워서 생긴 착각인데 뭐 어렵다 수학은 어렵다 또는 수학은 아까 뭐 계산과 유경이다. 네네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송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지금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수학 문과생은 수학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문과생은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수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언어예요. 전 세계 공용어군요. 공용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아까 그 말에서 논리의 힘이 수학에서 나와서 국어를 보충할 수 있다. 네네네. 그게 정확히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말을 잘하는 사람은 표현을 자유자재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 수학 중에 뭐 x는 6이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표현을 하기에 말 잘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다른 말로 하죠. 안 질리게. 같은 단어지만 그렇죠. 여러 그럼 개로. x와 6은 차이가 없다. 보통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x와 6은 차이가 없다를 수학식으로 보면은 수학 언어로 보면은 이제 차이가 우리가 빼기라고 하잖아요. 없다라는 것은 0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고 0의 뜻이 없다니까. 그래서 x와 6은 차이가 없다가 x 빼기 6은 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x 빼기 6은 0이다를 보고 즉시 그냥 x는 6이다가 바로 나와야 돼요. 이 말 뜻에 그게 담겨 있잖아요. 그냥. x는 6이다랑 그 같은 말이죠. 차이가 없다랑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학을 잘못 배워서 이걸 풀 때는 이건 방정식이야. 말부터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백이육은 방정식. 옮겨야 돼 저쪽으로. 네. 아까 뭐 이항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이항을 하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야. 네. 뭐 이런 요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가리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방송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자랑을 조금 하자면 영어를 정말 못해요. 예.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에 로스쿨을 들어갔어요. 예. 근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그 과목 몇 개 중에 하여튼 3개 중에 2개가 약간 그 논리 앤 IQ 테스트 비슷한 게 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봐갖고 영어는 하나도 못하는데 진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문과지만 그래도 수학에 좀 흥미를 그렇죠. 놓치지 않았던 거에 대한 나중에 이제 큰 보상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수학의 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그거를.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 그 수학이라는 거 하면 그냥 어쨌든 뭐 한 수십 년간 그랬습니다만 시험을 위한 수학이고 네. 또 점수를 위한 수학이니까 문제를 푸는 수학이니까 사람들이 좀 학생들도 특히 이제 흥미를 많이 좀 잃어가는데 우리 박사님의 방법이라면 그 흥미도 잃지 않으면서 그렇죠. 처음엔 조금 늦더라도 나중에 굉장히 훨씬 더 빨라지는 이런 수학이 될 수 있겠군요. 근데 어쩌다가 이 수학 이거 하신 깨봉 수학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보니까 뭐 대기업에도 계셨었고 무슨 로봇 대회도 뭐 우승하시고 뭐 그랬던데 보니까 원래 그러니까 수학 전공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사람들이 의아해요. 네. 이제 제가 수학 전공도 아니고 네. 교육 업계에 있었지도 않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공학 전공하고 인공지능으로 박사받고 네. IT 업계에 있다가 금융권에 쭉 오래 있었고 네. 그러다 갑자기 이제 수학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좀 생뚱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저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항상 네. 그런 생각은 했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때 이제 항상 제가 마음에 드는 말을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네. 마음에 드는 말을 기억하는 것은 스티브 잡스가 애플 네네네네. CEO 스티브 잡스가 1980년대 초기에 네. 그러니까 애플이 진짜 작은 회사일 때 예. 그 작은 회사의 CEO를 초청을 하려고 네. 그 펩시콜라 거대한 회사죠. 거기 CEO 그거 아실 거예요. 좀 뭐 대충 알 것 예, 같습니다. 존 스컬리라는 CEO를 네. 데려오면서 네. 설득했던 말이 있어요. 결국은 설득을 당했는데 그래서 네. 그 말이 뭐냐면은 당신 평생 설탕물이나 팔고 있을 거냐. 네. 그 말을 했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나오기 직전에 한 게 이제 삼성화재에서 이제 보험을 팔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험 파는 일을 그만해야겠다. 남은 인생 평생 보험만 팔 거냐? 그렇죠. 네. 물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왜 수학을 하게 됐냐? 네. 그건 이제 사실 우리 딸아이가 네. 이제 직접적으로 수학을 하게 된 건 우리 딸아이가 그 수포자예요? 초3인데, 예, 초3인데 포기를 했을 수. 3학년 때 성적표를 제가 본 거예요. 성적표를 봤는데 수학을 제일 못해요. 좀 박사님 자제분인데. 그니까요. 그래서 수학을 한번 봤어요. 네. 어떻게 가르치느냐.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을. 예,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봤어요. 네.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예전에 30-40년 전에 가르치던 수학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처음 봐서 놀란 게 아니고 너무나 똑같아서 놀라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나는 이런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학을 네. 우리 딸한테 가르쳐 주려고 혼자 이제 밤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딸은 아빠하고 공부하는 걸 싫어하더라고. 보통 다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뭐 그렇게. 그래서 애하고 가르치려면은 그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 일주일에 10분 하기로 했거든요. 공부를. 그럼 한 2시간 놀아주고 10분 하는데 10분 동안 이 친구에게 하려면은 내가 가르치는 방법들은 보통 이미지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있으면 시간이 10분이 다 가버리니까
그걸 이제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다 만든 거예요. 와. 그래서 가르치고 네. 이제 금방 효과가 나니까 10분씩만 해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딸 말고 네.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걸 했으면 해줘야겠다. 좋겠다. 예. 와. 그래서 이제 사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 따님을 위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너무 애도 적응 잘하고 예. 이런 방법이라면 우리나라 수학 좀 잘못 배우는 것보다는 좀 훨씬 더 그렇죠. 좋아질 수 있겠다 예, 이런 예.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이제 2010년 2010년이요. 정도 됐어요. 예. 그 전에 보니까 금융회사도 계셨던데 주식 투자는 좀 하셨었어요? 저는 주식 투자를 거의 안 해요. 안 네. 하는 이유는 네. 몰라요. 전 3프로 TV를 우리 형님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3프로 TV를 초기부터 알았어요. 아 그러세요? 예, 정말 초기. 근데 왜? 막 그 미국 주식 시장 열 때 막 예. 밤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네네네네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초창기부터 알았었는데 네. 그 주식은 전체 경제 상황이나 네. 흘러가는 트렌드를 알기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네.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에는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일단 바쁘고 네. 그다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는 그렇게 저는 관심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전에는 근데 성적은 괜찮으셨어요 혹시? 예전에 성적이 아주 좋았다가 안 좋았죠. 그게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몇 년도? 미국에 있을 때 네네. 주식을 굉장히 많이 거기서는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있었으니까 미국 주식. 예, 새벽 6시 반에 장을 열잖아요. 그러면 새벽 5시에 일어나요. 뉴욕 기준이니까. 해가 뉴욕 쪽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리서치를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예. 주식하다가 옵션하다가 선물하다가 이렇게 막 가잖아요. 전형적인 테크트리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FX 마진 뭐 이런 것도 하셨나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레버리지를 크게 아하. 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냥 똔똔인데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잘 되다가 아무리 수학 잘해도 이게 인간의 욕망을 이겨내긴 쉽지 않군요 이게. 그렇죠. 예.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네네. 정신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업에 집중하시고 예. 교육 쪽에 네. 혼을 갈아넣고 계신데, 그 수학을 원래 잘하셨죠, 우리 박사님은? 저는 수학을 잘했어요. 예. 잘했는데 못했던 시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못했던 분이 잘하면 이제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데 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해하기 좀 이거 왜 이 미적분을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해를 많이 못해서 네.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혼내기를 많이 했죠. 우리 딸아이도 혼내고. 저로서는 이제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죠. 그럴 것 쭉 같아. 가르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사람들의 편차도 알 수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박사님은 수학을 워낙 이제 잘하셨었고, 그래서 딸아이를 보면서 이거는 진짜 너무 교육 방식도 아주 너무 오래된 그렇죠. 예. 이거를 계속하는 건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저는 수화 관련된 제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 이제 어릴 때 맨날 심부름 다녔거든요. 막내라 집에서. 네. 만으로 아마 한 5살 내지 예. 뭐 그 정도 나이일 것 같은데 이제 덧셈 뺄셈은 했어요 그때. 그래서 10 빼기 7이 6이고 10 빼기 3이 10 빼기 3이 7이고 10 빼기 4가 6이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아마 하이타이를 사오라고 했을 거예요. 하이타이를 사러 가는데 1,000원짜리 하나 주시고 이 670원인가 막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내고 670원짜리 하이타이를 사러 1,000원을 냈어요. 아저씨가 타일 주시고 그 다음에 330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제 어릴 때 그때 저는 이제 수준이 많았던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가만있어 봐. 10 빼기 3은 10 빼기 6하고 7을 하면 이제 3이 남는 게 맞고 10 빼기 6이니까 4그러니까 430원을 날 줘야 되는데 왜 아저씨 나한테 330원을 줄까? 내가 어리다고 지금 이거 무시를 하시는 건가? 막 거기서 그래 문 앞에서 한참 고민했어요. 이대로 가면 나 엄마한테 혼날 텐데 100원 덜 받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뭐 올림이라고 해야 되나? 자리 올림? 이걸 이제 그게 이제 제 첫 수학적 기억입니다. 그러나 나쁘진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렇습니까? 네.
아니 칭찬을 많이 해주시... 답을 그렇게 했다는 게 뛰어난 게 아니고 네. 답은 잘못됐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수학적 접근입니까? 예, 좋은 수학적.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한 지난 뭐 산업화 사회를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어떻게 잘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수학 교육 방식으로는 어떻게 좀 큰 희망이 좀 덜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앞으로는. 희망이 덜 보인다기보다는 비참한 상황이죠. 비참까지 갑니까? 네. 그 왜 그렇습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제가 한번 문제를 낼 테니까 네네. 3초 만에 한번 풀어보세요. 3초요? 네, 3초. 알겠습니다. 2만 곱하기 30만. 2만 곱하기 30만. 예. 6천억? 아니다. 2만 곱하기 30만. 예. 60억. 그렇죠. 60억. 죄송합니다. 이거 알 수 있었네. 너무 늦었네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네. 보통은 아까 이제 우리가 수학은 계산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네. 빨리 계산한다고 이 만을 일시백천만 이렇게 네. 해요. 네. 공을 세. 그리고 30만 해도 또 공을 세요. 공 4개, 공 5개 더하고. 공 4개, 공 5개 하고 앞에다 6을 쓰고 그다음에 자리수 막 답을 대야 되니까 네. 일시백천만 또 해가지고 해서 답을 내요. 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만, 10만, 100만, 1000만, 그다음 만만이 자연스러운 거죠. 만이 만 개. 네. 근데 만이 만 개로 하면은 숫자를 세라 그러면 만만일, 만만이 그러니까 두 숫자가 겹치면은 네. 말이 버벅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단어를 약속을 해요. 그래서 만만은 억. 네. 만만은 억이니까 네. 2만 곱하기 30만은 그냥 60만만이니까 60만만이라고 대답을 하면 너무 좋고 네. 60만만이라고 대답을 하기 좀 더 편하게 하면 6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계산을 못했을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수학이 가르쳐주는 어떠한 의미, 수학이 가르쳐주는 어떠한 효과,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단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헷갈리냐면 약속하고 계산이라는 것을 헷갈리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산이요? 그렇죠. 만만은 억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한 거죠.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네. 엄마의 동생은 맨날 말하기 귀찮으니까 이모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만은 억이라고 약속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있으면 그대로 말을 하면 돼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막 영어로 해서 계산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반지름 2짜리 원을 아니 지름 2짜리 원을 지름 2짜리 원 제가 계산합니다 이번에. 지름 2의 원을 원 둘레는 얼마일까? 지름 2의 원 둘레. 네. 3.14159이 쭉 나가잖아요. 예.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잖아요. 그럼 6.28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가? 왜 형님이래. 박사님이 헷갈리시면 어떻게 해요? 자 면적은 반지름 곱하기 3.14고 예. 그 둘레는 예. 지름 곱하기 3.14.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 이 반지름 이 둘레를 예. 그러니까 지름 1짜리 제가 지름 2짜리라고 했잖아요. 네네. 지름 1짜리 예. 원 둘레를 예. 파이라고 그냥 약속한 거예요. 제가 곱하였던 그 3.1415 여쭤구가 지름 1짜리 원의 둘레를 파이라고 약속을 넣은 거예요. 그 파이의 소점을 저는 이제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네. 가장 기본적인 지름 1짜리 원 둘레는 파이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2파이R 공식을 써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 그러니까 지름 10짜리다. 그러면 10배 확대했잖아요. 그럼 네. 10파이인 거예요. 아, 지름이 0.5다. 반으로 줄였으니까 0.5. 2분의 파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수학의 모든 기호는 네. 우리들을 고통을 해결하려고 나온 거예요. 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편하게,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군요. 근데 거꾸로 그걸 고통을 받고 있는 외우느라고? 거예요. 예. 아, 이런.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인테그랄, 로그, 루트 이런 보기만 해도 막 쥐나는 이 기호들, 네.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온 부호예요. 원래 기호예요. 그걸 이제 뭘 계산하고 말 쓰려면 너무나 어려워지는데 그걸 딱 압축적으로 그렇죠. 그냥 인테그랄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것 때문에 3% 우리가 대신에 수학 한번 방송. 저요? 예. 저 좀 강사로 너무 써주시면. 빠르신데요? 아, 그렇게 한 건데 오히려 그거에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거에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수학 문제 내는 사람들이 예. 자꾸 그걸 확인하고 우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문제를 보통 꼬아내거든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거기에 네. 사람들이 넘어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문제를 꼬아놓으면은 꿰뚫면 더 쉬워요. 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그렇죠. 보면은 공식을 쓸 필요 없이 답이 바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게 공식의 폐해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해당하는 공식을 서치를 해요. 네. 그러다가 서치가 안 되면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죠, 하얘지고. 그렇죠. 네. 그다음 서치에서 나오면은 네. 이거에 맞게 이 문제를 여기다 대입을 하려고 넣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바로 답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좀 공식 안 나오고 뭐 이럴 때는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겠습니다만 하나하나 더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네. 아니 그리고 가끔은 저 이렇게 뭐 도형 문제 나오면 이걸 잽니다 또. 예. 네, 그렇게. 근데 실제로 그 답이 거의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아, 이게 훌륭하다고요? 왜냐면은 공식을 안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제를 풀고자 하는 네. 어떻게 하면 풀어야겠는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러잖아요. 네. 근데 공식을 너무 많이 오고 계산 많은 사람은 무작정 계산을 하든지 공식이 안 나오면은 그다음 여기 딱 스탑이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자라나질 않는 거죠. 제가 약간 수학에 좀 매력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약간 좀 세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푸는 단계마다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예. 우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마련한 뭐 그 공식이든 예. 그 뭐 약자든 뭐 이런 걸 의해서 마지막에 이제 뭐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뭐랄까 역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미학적으로. 예. 그 그림 이 숫자로 이렇게 딱 이어진 그 도형 같은 게 그럴 때가 참 저는 보람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깨봉 취직시켜 주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기가 훨씬 좋죠. 이거 훨씬 나아요? 근데 우리가 네. 글로벌로 갈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을 그래서 좀 좋아했는데 저도 이제 뭐 결국엔 포기했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수포자 우리 동지들이 너무 그 공식에 혹은 그 계산에 좀 매몰돼 있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깨봉 방식으로 가야 된다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게 어떤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잖아요. 현재 미래를 어떻게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에 수학을 한 거예요. 그래도 뭐냐면 기계가 없을 때는 그게 그래도 조금 워킹을 했죠. 공식 외우는 게. 그렇죠. 빨리빨리 해갖고 효율은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필요가 없어져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네. 비참하죠,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이라는 건 뇌를 리플레이스하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가 1, 2, 3차는 손, 발 뭐 쉽게 해주고 그다음 시간을 줄여주고 모든 걸 편하게 해줬는데 네. 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은 뇌를 리플레이스 해버리기 때문에 네. 존재감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심볼릭한 게 무인 자동차인데 지금 무인 자동차가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몇 주 전에 챗 GPT라는 그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챗 GPT? 채팅하는 GPT. 네. GPT. 이게 이제 GPT라는 것은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가 네. 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의 거대 회사 그러면 구글, 네. 이제 오픈 AI 네네네. 이런 회사가 있는데 네. 이제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조를 투자해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네. 이 회사에서 GPT라는 기술을 담아서 네. 기술을 GPT-1, GPT-2, GPT-3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네.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채팅을 엮었어요. 그것이 이제 저번 몇 주 전에 챗 GPT라고 나와서 네. 거기에 네. 사람이 모르는 것을 써 넣으면은 네. 너무너무 대답을 잘해줘요. 아, 그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지금도 아마 있는 것 같은 이루다 같은 그런 챗봇 같은 거예요? 챗봇은 이제 완전히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뭐 바나나와 사과를 먹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좀 바나나와 사과를 비교를 좀 해줄래? 그렇게 하면 물어보면 네. 그럼 테이블 형식으로 해줘. 그럼 테이블 쫙 나와가지고 바나나 사과 이게 리얼타임으로 착착착착 나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내일 네. 주식의 값은 왜 변동되는가에 네.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프레젠테이션 좀 써줄래? 그럼 나와요. 그걸 얘가 해준다고요? 해줘요. 눈이 많이 왔잖아요. 아랫지방에. 네. 스노우에 대해서 시를 하나 써줄래? 그럼 시가 나와요. 즉시 그 자리에서 리얼타임으로. 그래서 지금 그게 나와서 지금 멘붕이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 그래요? 예, 멘붕이. 왜냐면은 그걸 보면은 인간이 왜 과연 필요한가 싶은. 인간이 그게 나온 거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짜줘. 예를 들어서 숫자들이 있는데 그것에 뭐 평균을 내는 프로그램을 짜줘. 그럼 평균 프로그램이 쫙 그 자리에서 나오고 코멘트도 달아주고 테스트하는 프로그램까지 다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재밌게 배우는 프로그램 좀 짜줘. 이렇게 하면 걔가 만들어줘요? 수학을 재밌게 배우는 프로그램을 짜줘. 그럼 약간 질문이 너무 좋으시다. 그건 상상력의 세계잖아요. 약간 깨봉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좀 대답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못해요. 이건 그러니까 안 됩니까? 네.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나와서 네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그거에 대한 대답 자체가 뭐냐면은 네네. 우리는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인간은. 인간은.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능력인데 첫째는 이 기계를 이용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챗 GPT하고 소통하는 능력. 예를 네. 들어서 얘한테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대화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걔도 학습을 하는군요, 계속. 그렇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들을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훨씬 중요해요. 외우는 게 아니고. 네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활용 능력에다가 이 기계를 이용하는 거고 첫 번째가. 네. 두 번째는 이 기계를 지배를 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초월하는 능력. 그렇지 않으면은 인공지능 이상 뛰어넘지 못하고 인공지능의 지배를 당하니까 인공지능을 초월을 하려면은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네. 그것을 알려면 인공지능이 지금 할 수 없는 일, 없는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정프로님께서 네. 질문하신 게 상상력.
어떠한 그 생각하는 힘 그리고 왜라고 질문하는 힘 이런 것은 없어요. 인공지능이. 그 챗 GPT도 2021년도까지의 전 세계 이렇게 채팅 뭐 트윗 그런 거 다 공부를 해놓고 위키피디아 공부를 하고 전 세계 사람 프로그래머들이 올리는 깃허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리파지토리 전체를 다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습득을 했어요. 근데 못하는 건 뭐냐?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왜라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간만이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우리는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공식을 외워서 빨리 뭔가 답을 찾아내는 이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왜 이 질문을 나한테 했고 이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고 여기에 나는 어떤 빈틈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뭘 물으면은 그것을 어떠한 이미지로 상상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깨봉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의 답을 하나를 뭐 이렇게 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똑똑해지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죠. 똑똑해지는 사람.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똑똑하다. 똑똑하다는 의미가 보통 이제 예전에는 빨리 계산하고 빨리 저 답 찾으면 얘가 똑똑한 애였거든요. 그렇죠. 박사님 생각하신 똑똑한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똑똑하다는 정의를 좀 우리가 다르게 내려야 돼요. 뭐 한 예를 들면은 우리 공부할 때 수학 말고 국사 시간에도 그러잖아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순조 다음이 누구예요? 순조. 기다려 보세요. 태종, 대세, 문난세, 예성, 연중, 인명선, 황인, 숙룡. 순이 어디쯤 들어간지를 모르겠네. 순이 어디예요? 황인, 숙경영, 정순. 정 다음에 순이에요. 헌이네. 헌. 우리 박사님도 지금 뭐 다시 외우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외웠어요. 저는 피해자도 저도. 근데 그렇게 물어봐 그렇게 다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태종태세부터. 중간부터는 시작 못해. 그렇죠. 그리고 다시 명종 다음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방금 한번 간 거를 다시 또다시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리도 없고 앞으로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앞뒤의 관계를 꺼내서 지금 상황에 비춰볼 때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하는 거지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 마음 많이 외웠습니다. 진짜.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이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찰까 못 미찰까. 이게 저 상춘곡이라고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나옵니다. 전원군 여보 없이 검은소로 밭을 가니 캄캄하지 아니한지 그렇게 밝으라고 볕 따랐지요. 볕 따라 시민 응당 더우려니 덥게 쇠게 성회장 붙였지요. 요게 이제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이게 저 농부를 만나갖고 농짓거리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그런 건 도움은 돼요. 이게요? 왜냐하면은 무슨 도움이 돼 이게? 그걸 가지고 시를 쓰거나 뭐 소설을 쓰거나 그런 건 안 하세요? 그걸로요? 그걸 응용할 생각은 아직 별로 못 해봤는데. 펄펄 나는 적개고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내 몸 누가 함께 돌아갈고.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등등등. 대단하죠. 너무 많이 외웠어요. 피해자시네. 저도 피해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국민교육 헌장 노예가 아니었습니까? 야, 너무 외웠어요. 대단하시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시간에 제가 보면은 정프로님도 좀 이렇게 차라리 다른 생각 같은 거, 딴짓. 그렇죠. 보통 이제 딴짓도 많이 하긴 했죠. 똑똑한 친구들은 이제 잘 놀고 점수는 잘 받고. 뭐 그런 친구들은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약간 그런 게 이제 좀 로망이 있죠. 애들한테는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정작 시험 점수는 잘 나오는 스타일. 요거 더 먹는.
그렇게 출근하는데 네. 그거 하는 친구는 뭐 흔치는 않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놀면서 더욱더 놀면서 그래서 놀면서 수학 만점 이거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까? 예. 이건 지금의 시험 체계와 지금의 문제 내는 스타일에서도 이 깨봉 수학 혹은 이제 박사님이 추구하시는 그 방법이 잘 먹히기도 합니까, 근데? 그렇죠. 이 뭐냐면은 네. 축구로 비교하자면은 네? 이렇게 엄청난 그 축구 선수를 만들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그런 친구는 달리기는 잘하지 않겠어요? 달리기 잘하고 풋살해도 잘 할 거고. 그렇죠. 조기 축구가도 뭐 펄펄 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하게 되면은 아.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 그런 건 그냥 풀어야 되죠. 아. 근데 수능 문제를 잘 이렇게 풀려고 엄청나게 힘든 그것만 과정을 거쳐서 하면은 네. 그 시간 자체도 너무 오래 걸리고 낭비고 그다음 뭐 그것만 나중에 다 해놓고 써먹을 이제 수도 써먹을 없고. 데가 없다 이거군요. 네. 정말 저는 한번 좀 깨신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제자로 받아주셔야. 이 훌륭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방송에 뭐 이건 안 나가겠지만 훌륭하십니다. 왜 이런 거 내보낼 거예요? 그래요? 무조건 내보낼 거예요. 너무 훌륭하네. 저 훌륭하다는 얘기는 무조건 내보냅니다. 근데 네. 그 문제를 한번 네. 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를 이제 저한테요? 내볼게요. 그걸로 네. 이제 보통 학교 교육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해야 된다. 상상력이 풍부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미사여구는 많이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학교에 가면 구구단을 외워야 되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외워야 되고 그래 혹시. 미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목표와 실체가 그렇죠. 너무나 괴리가 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수학 문제 하나를 이제 제가 좋습니다. 가지고 한번 도전해 해보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3초 안에 풀어보세요. 또 3초예요? 3초 어떻게? 이건 주식을 하시려면 좀 빨라야 돼요. 그렇습니까? 이는 쉬운 문제예요. 초등학교 네. 뭐 4학년, 5학년 때 배우는. 좋습니다. 7 나누기 1.25. 7 나누기 1.25요? 4.3? 아니다. 4.2. 4.2. 이게 제 진짜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이건 진짜 제가 이제 지금 생각났어요. 7 나누기 1.25잖아요. 네. 2호는 4번 하면 1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5분에 그럼 이 밑에를 지금 4번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위에도 4번 해줘야 되잖아요. 5분의 28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따지면 5, 25니까 5.6. 빙고.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죠? 그래도 훌륭해요. 그래도 봐주시겠습니까? 보통 네. 이 문제를 내면은 제가 이 문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인데 네. 수학 문제라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네. 이 문제를 이제 제가 3초 만에 풀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서는 3초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푸냐면은 네. 이렇게 보통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뭐 7에다가 공두개 붙이고 그렇죠. 이거 이상한 문이 하나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그 앞에 125 그렇죠. 습니다. 그다음에 위로 올려갖고 거기다 4 넣어보고 네, 4 곱해가지고 오버되면 다시 이제 3 오버되면 내리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합니다. 아직 모자란 것 같으면 올리고 네, 올려서 이제 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저거 맞죠 저거. 그렇죠. 저렇게 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보고 또 이제 맞아요. 또 0 하나 붙이고 소수점 네. 내려가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저게 다 기계적인 계산이잖아요. 네. 저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어떻게 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죠. 네. 그 방법을 안 후에 기계한테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저렇게 하려면 기계한테 시켜야 돼요. 여기 시리에게 네. 7 나누기 1.25 그럼 바로 답이 나오죠. 네. 즉시 나와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저 문제를 네. 서울대 이제 강연을 갔어요. 수학 때문에.
서울대 학생들한테 학생들 1학년 학생들한테 야, 7나누기 저거를 3초 만에 대답을 해봐라 했는데 거의 한 명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아니. 근데 저걸 3초 만에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할 능력이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한번 따져보면은 7 나누기 1.25를 딱 보는 순간 바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져야 할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왜 어려운가?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왜 어려운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왜라는 질문을 안 해버려야 됐어. 그러니까 질문을 못 해요. 일단 제가 볼 땐 소수점 2자리 내려가니까 그거부터 약간 어려워졌어요. 벌써 왜 어려운가에 해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은 그럼 쉬운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쉬운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려우면은 못 풀죠.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쉬운 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쉬운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꿨으니까 이제 해결이 되죠. 쉬우니까. 해결 아직 안 되는데 저는. 아니 아직 안 바꿨어요. 아 그래요?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걸로 바꿨으면은 해결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7은 쉽죠. 7이니까 나누기도 쉬워요. 나누기는 이미지로 생각하면 나눠주라니까. 나누기는 뜻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눠주면 몇 명이 받느냐. 또는 7이라는 이미지 이렇게 네모 안에 1.25로 나누면 이게 몇 개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몇 개가 있느냐. 근데 저기서 어려운 건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라는 거죠. 1.25. 그러면은 저게 어려운데 쉬운 건 무엇일까? 나누기 뭐가 쉬워요? 나누기 예를 들어 1.25가 아니고 아무 숫자나 줘라. 그러면 어떤 수로 나누는 게 가장 쉬워요? 어떤 수로요? 네, 1.25가 아니고 그냥 뭐 2나 뭐 이런 걸 나누면 제일 쉽죠. 2보다 더 쉬운 수. 1? 1이 가장 쉽죠? 그 다음 쉬운 수가 있어요. 1 다음에 쉬운 수요? 1 다음에 그 다음 또 쉬운 수. 2. 0? 2보다 더 쉬운 수. 2보다 더 쉬운 수가 있어요? 힌트를 줄까요? 우리는 십진수를 써요. 10? 10으로 나눌 때는 우리가 계산을 안 해요. 소수점만 찍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약속이거든요. 계산이 필요 없는. 그러면 10으로 나누는 게 쉬우니까 1이나 10으로 나누면 쉬운데 그러면 10으로 바꿔봐야겠다. 와. 그죠?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은 1.25를 10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25를 10으로 바꾼다? 예. 그럼 곱하기 뭐 한 8쯤 해야 되나? 곱하기 8이에요. 8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런 이미지 7 속에 1.25가 몇 개 있느냐 이걸 8배를 쫙 확대를 하면은 여기는 10이고 이 큰 것은 7, 8, 56이구나. 56이죠. 그러니까 답이 5.6이네. 5.6이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9 나누기 1.25는 얼마겠어요? 9 나누기 1.25요? 네. 7.2. 바로 남으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가입비 얼마예요? 우리 짱 어려운 것 같아. 정말 잘하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능력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8을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1.25를 보면은 8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1.25를 봤을 때 1.25보다 쉬운 거 일단 항상 우리는 쉬운 걸 생각해요. 125는 쉽죠. 포맷은 비슷하니까. 125는 우리가 이제 깨봉에서 그 수는 모든 수는 탄생의 비밀을 가지고 자기만의 숫자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저는 수의 DNA라고 하는데 우리도 사람마다 DNA가 있잖아요. 수마다 DNA가 있어요. 근데 125라는 수는 5를 3번 복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5를 3번 곱해서. 5의 3승. 그렇죠. 5를 3번 곱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125를 가장 빨리 만들어라. 그러면 2를 싹 5개를 복제하고 이 5를 5번 복제하고 그 복제한 걸 5번 복제하면 125가 다. 그보다 빨리 만들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의 DNA라고 하는데 이 125 그러니까 125를 보면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네. 여기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은 네. 1000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5 옆에다 2를 딱.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사실은 8을 곱하면은 1000이 된다는 소리예요. 아. 그래서 125를 보면 8이라는 숫자가 바로 떠오릅니다. 아 숫자별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DNA라는 게 네. 10진수의 DNA는 하나를 2개로 복제하고 그걸 5번 복제해서 이게 나왔잖아요. 10이. 그러니까 2와 5로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쓰는 수는. 그러니까 2, 5, 4, 25, 8, 125. 이거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125가 나오니까 1.25에 8 곱하면 바로 10이 되죠. 그러니까 1.25를 보는 순간 8이라는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관계의 힘이거든요. 구구단을 외우는 게 아니고 숫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숫자의 관계. 예. 그리고 모든 것들은 숫자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맺는 힘. 뭐 이 세상에 뭐 새로운 지식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단지 이을 뿐이지. 네. 그럼 잊고 하면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알려주신 거는 예. 시청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9구단 정도는 뭐 충분히 이런 뭐 2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걸로 이제 할 수 있겠지. 뭐 사칙연산 정도는. 네. 근데 정말 더 어렵게 들어가서 막 무슨 뭐 수열이 됐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까먹었습니다만. 예. 그런 거에도 과연 이게 적용이 되겠니?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뭐 어려운 거 풀 수 있어. 그렇게 묻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본이 꿰뚫으면은 굉장히 더 쉬워져요. 쉬워지죠. 뭐 수열의 급수 뭐 네. 이런 어려운 거 음. 미분 적분 확률 통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풀리는 거죠. 그거 제가 하나 준비해온 게 있는데 네네.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아까 지금 묻는 게 왜라고 묻는 힘 뭐가 쉬울까? 쉬운 걸로 바꾸는데 어떤 힘이 필요해요? 뭐 관계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미지를 떠올리는 힘. 네. 근데 저런 문제를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저걸 보면 거의 쥐나는 문제거든요. 10년 안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까먹은 게 너무 많아요. 0. 고도로 찍는 능력이 발달하셨군요. 아, 왜냐면 모를 때는 0, 1, 마이너스 1 셋 중에 하나거든요. 주관식은 물론 이제 틀린 것 같습니다만. 아 근데 저거는 좀 DX 뭐 이런 거는 제가 배웠었나 싶기도 하고 아예 문과는 없었나 아니 있긴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겠죠 설마? 저게요. 문과는 못 풀어요. 저 이과 문제. 아 그죠? 네. 아, 어쩐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아. 근데 이제 저 문제를 네. 일반적으로 서울대 이제 친구들한테 쭉 내면은 풀겠지, 걔네들은. 예. 네. 어떻게 푸냐? 네. 쫙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쭉 풀어요. 네. 쭉 푸는 게 저렇게 풀어요. 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쭉 풀어요. 아 저기 풀이 과정이에요? 예. 그 스텝마다 뭐가 있냐? 공식이 있어요. 아 한 공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공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공식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네.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한 몇 분, 한 10분 걸리겠네 저거. 그렇죠. 네. 수학과가 아니면은 저걸 다 까먹었죠 이미. 그렇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이제 저는 못 푸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러한 것들 자체를 네. 보고 어떻게 10초 안에 풀 수 있을까? 음. 저건 그나마 네. 모범 답안이라고 갖고 온 건데 저건 우리 핸드폰에 네. 울프람 알파에 치면은 나오는 공식을 그대로 써온 거예요. 근데 원래 저렇게 다 풀어요. 네.
기계들이 다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보고 저걸 꿰뚫어서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저 식을 딱 보고 뭐가 떠올라야 되냐. 네.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이렇게 XY 착축이 있고 저 중심으로 해서 원이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쫙 저 직사각형들이 흘러가는 모습. 아, 저게 적분인 거죠? 예, 저 흘러가는 모습이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아, 저 빨간 부분의 면적이구나. 아,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에요. 아, 저거예요? 그렇죠. 저게 그러면은 반지름이 2이니까 네. 우리가 저 원으로 보면은 4파이고 저기는 지금 반원이니까 답이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저 정도면 그 고등학교 이과 수학이라는 거죠? 고등학교 이과 수학.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명견말리 그런 데 나온 게 네네. 그 KBS 명견말리에 이제 나온 초등학생이 이제 정말 어려운 미분을 푸는 과정이 저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네. 지금 곱하기는 직사각형이라는 것을 곱하기를 하면서 네. 곱하기 하면 떠오르는 게 구구단이 떠오르면 안 되고 직사각형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아. 곱하기는 몇 개냐 아니 개수잖아요. 네. 5 곱하기 8 하면 5가 8개. 네네네. 이 말이니까 5를 착착착착 놓으면 직사각형이 나와요. 아. 그래서 모든 곱하기는 직사각형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거를 하면은 네. 위에 가면은 어려운 단어만 나올 뿐이지 초등학교 거가 기본적으로 90% 이상을 다 차지해요. 나중에 세월이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도요. 올라가도. 그래서 이 제가 만든 저 이제 다 모든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이 초등학교 약간 전 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네. 수능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초등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이 정말 중요해. 이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아, 초등학교. 초등학교 걸 하면은 고등학교 건 쉽게 나가요. 그러니까 수학 교육이 워낙 잘못됐기 때문에 네네. 나는 초등학교에서 100점 맞아서 그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초등학교 때는 잘했어 그런 사람. 근데 이제 위에 가서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잘했다고 착각을 한 거죠. 우리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수학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학이 약간 이야기와 이미지로 좀 갔으면 정프로는 계속해서 아마 수학에 관심이 좀 있었을 거고 아이들도 좀 더 재밌게 이렇게 좀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수학을 한 이유도 아주 옛날에 보면 야 저거 저 산 좀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얼마나 깎아야 될까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미지와 그다음에 어떻게 깎아야 될까의 그 스토리가 결국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이 숫자에만 매몰돼서 좀 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네, 고맙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네. 그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학이라는 것은 고도의 추상화된 학문이잖아요. 네. 추상화를 했다는 것은 이 만물의 것을 다 숫자와 기호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건 위에서 가르쳐요. 추상적인 레벨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나온 것은 다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 이미지, 그렇죠. 동영상 여기서 나왔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게 딱 연결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쉬워지는 거죠. 제가 그 실용적인 거에서 처음 적용했던 네. 게 아마도 그 예전에 버스 승차권이라고 있습니다. 회수권. 저희 대전은 이제 그 종이로 돼 있었거든요. 예. 10장짜리 회수권을 과연 몇 등분 했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보통 이제 11등분까지는 다 봐줘요. 근데 이제 12장을 하기 시작하면 12장까지도 뭐 큰 티는 안 나요. 뭐 면적이 뭐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니까. 근데 이제 13장 가면 그때부터 약간 버스 기사 아저씨분께서 조금
뭐 이런 게 이제 저는 이게 12등분까지 혹은 13등분까지 그럼 마지막 12장째는 조금 접어서 낼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저의 이제 수학적 실용적 수학의 고민이었거든요. 아, 그게 진짜 수학이에요. 왜냐면 오늘 제가 말씀을 해드리려고 정말 우리 독자분 여기 3프로 독자분들이 네네네.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3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말이 좀 잘 통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한 그게 직관의 세계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이 정도면 안 걸릴 것 같아. 이거 하면 걸릴 것 같아.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 수학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네. 직관과 논리가 반반이에요. 직관과 논리가 반반이다. 예. 그래서 그 네. 직관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면 딱 떠오르는 거, 이걸 우리가 직관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런 파이 조각 보면은 이것은 원에서 나온 거야. 뭐 이런 걸 보면 뭐 어떤 걸 보면은 그 모양은 어떻게 보여. 네. 안 보이는 것도 보여.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직관과 네. 그다음 논리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추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네네네네. 말하는 이성적인 추론. 네.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뭐냐면은 궁극적인 인텔리전스예요. 이제 제가 이제 박사한 내용이 뭐냐면은 네. 이 직관과 논리를 합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인지과학이라고 해서 네네. 어떻게 사람이 배우고 어떤 식으로 지능이 발달하는가 음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저는 이 직관과 이것이 어떻게 합할 것인가. 네. 근데 수학이 제공하는 굉장히 큰 매력이 중에 하나가 직관이에요. 수학을 계속해서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고 이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면 직관력이 좀 커지는군요. 뛰어난 거죠. 네. 뛰어나지는구나. 그럴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인텔리전스를 그리고 직관 그런 걸 이제 추론. 키워야 되는. 이거를 이제 키워야 근데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질문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대답이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이건 제가 이렇게 알려주고 저는 네. 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돼요. 누구나? 누구나. 그건 좀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천재들은 일반 사람과 생각을 달리해요. 문제를 봐도 푸는 방법이 다르고 그건 뭐냐면 뇌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예,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달라요? 달라요.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요. 일단 이제 그러한데 우리가 보통 그 뇌라는 것은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뇌를 보면 일단 사람 뇌는 기본적으로 뇌세포, 신경세포라고 네네. 하는 네.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들 간에 통신을 하는 중간 시냅시스라고 있어요. 네. 확 연결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처음 태어날 때는 이게 이 시냅시스 구조가 잘 세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탁 터지면 이 터진 것이 눈에서 보고 터지면 촥 흘러가 가지고 인지하는 것이 딱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프로님 그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요? 정말 맛있는. 저는 그러면 저 꽃게탕으로 가겠습니다. 꽃게탕. 네. 그러면 꽃게탕을 봤잖아요. 뇌에서 막 전기 일죠. 그렇죠. 꽃게탕이 보면서 막 턱턱 쳐져가지고 네. 이것이 저쪽에 있는 침을 삼키는 이것 생각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빠르게 가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식화를 해보면은 이 신경세포들이 있고 신경세포들 사이에 그 이런 연결줄 시냅시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 뭘 못 보잖아요. 네. 못 보는 이유는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구조가 안 잡혀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영화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서 근데 놀랍게도 그 뇌 구조가 만들어지는 체계가 네. 시각에 대해서는 만 4세 정도면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발달되게. 아,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것들. 이게 모양이 동그랗다. 네네. 색깔이 초록색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그것들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하는데 이 인지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언어는 초등학교 때 왕성하고 네. 중학교 지나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50대에서 네. 언어를 배우면은 네. 학원 가서 배우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다음 날. 나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면 좋은 거죠. 언어는. 근데 이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로직이 발달되는 것도 어릴 때 다 그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아까 도식화를 한 걸 보면은 네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예를 들어 7 더하기 1.25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구구단을 외우고 참고로 아까 7 나누기였습니다. 지금 제가 7 더하기라고 하셨어요. 좀 약간 말씀 많아지니까 좀 말 실수들이 한 번씩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네. 기억하는 건 그렇게 큰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근데 그걸 지적하시는 건 굉장히 감사합니다. 역시. 네. 오, 대단하죠. 근데 이제 7 나누기 1.25를 예. 보면은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고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고 공식을 막 외운 사람들은 그쪽 뇌가 발달해 이렇게 통로가. 그렇겠네요. 계속 그 훈련만 하니까. 그렇죠. 그 훈련만 해. 이제 네. 그래서 생각하는 이게 습관이거든요. 모든 게 습관이라는 것은 뇌 구조가 바뀐다는 게 습관이에요. 그걸 우리가 러닝이라고 해요. 네, 소위 네, 네, 그 네. 뇌 구조의 그 통로가. 그래서 글로 가기 때문에 못 풀어요. 오래 걸려요. 근데 네. 이 문제를 보면 왜 어려울까? 쉬운 건 무엇일까? 그럼 쉽게 해야지. 그럼 이미지를 떠올려야지. 관계를 파악해야겠구나. 무시해야겠구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은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는 지금 말한 내용들 네. 우리가 보통 무시한다는 걸 이제 추상화라고 하죠. 핵심을 뽑아내는 힘, 관계, 그다음 변화를 통해서 예측하는 힘, 이런 힘들이 굉장히 자라난 이유가 천재들은 이쪽이 다 자라나 있어요.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 보는 훈련 때문에 뇌 구조가 바뀌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하면 저절로 바뀌어요. 그래요. 예. 빨리 애들 빨리 뭘 좀 바꿔야 되겠네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걸로 세팅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새로운 걸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 뭐 이런 걸 풀다가 예. 이제 어떨 때는 그냥 뭐 1, 2, 3, 4, 5 중에 고르는 답도 있지만 또 주관식 답들이 있잖아요. 예. 풀이 과정도 정확히 저는 근데 다른 의미로 분명히 제대로 찾아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풀이 과정이 선생님이 딱 가르쳐준 그 공식 그대로 딱 적용하지 않으면 점수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답을 빨리 찾아갈 수 이건 사실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죠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하면 자꾸 이거 뭐라 그러나 이게 꼼수 쓴다고 그런다고 혼나고 이래서 그 창의성들이 다 이게 다 우리가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한번 또 군대 가서 정확히 다시 한번 또 싹. 아이고 이건 진짜 안 됩니다. 야 그나저나 우리 박사님 만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도 얘기가 끝이 안 나네요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은데 일단 예. 큰 지금 개념은 좀 저희가 잡았습니다. 예. 일단 수학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했던 그 방식대로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다.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한번 더 와주시면 어떠겠습니까? 좋습니다. 역시 뭐 정프로랑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대화가 좀 잘 된다 이런 느낌 아주 잘 받으셨을까요? 됩니다, 저는. 네. 다른 어떤 인터뷰보다 더 편하게 잘 나온다 이런 느낌도 좀 받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답만 하지 마시고요. 네. 답이 너무 간단해. 원래 이제 심플한 게 심플 is the best입니다. 그렇죠. 예. 괜히 뭐 미사일고 붙여봐야 예. 형용사 쓰레기 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깨봉수하게 우리 조봉환 박사님, 아마 이 방송 보시는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아마 좀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아이들에게만 적용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른들도 그죠? 그렇죠. 어른들도 많이. 네. 요즘은 그래서 뭐 직원들이 가져야 할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들, 뭐 이런 것들. 네. 네. 우리가 앞으로 또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미래에 더 적합한 아이들 교육 플러스 우리 스스로의 사고방식의 변화, 이 이야기를 우리 조봉환 박사님 모시고 조만간 다시 한번 신가대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은 이쯤에서 돌아가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조만간 다시 모시고 네. 재밌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